아시아컵 조별리그 일본 대표팀 3대1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승리했다. 하지만 약팀을 상대로 또 골을 내준 골키퍼 스즈키 아야히로는 지금까지의 두 시합에서 모두 실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1실점하여 완봉되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그 골을 못 막는 건 정말 힘들지 않나요? 스즈키는 어떤 슛을 막을 수 있을까? 예상대로 스즈키는 막지 못했지만 골키퍼 잘못은 아니다 등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막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더 빨리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3경기 7유효 슈팅 5실점.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리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넘치며 장래를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래서는 일본의 정규 골키퍼를 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볼 수 없습니다. 글쎄, 어쩔 수 없다. 모리아스는 고집이 세고 그의 고집으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 다음으로 큰 대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근데 벌써부터 이 골키퍼와 마음을 맞대고 있고 성장한다면 좋지만 그의 잘못으로 망가져도 모리아스의 뜻이니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이 그에게 성장의 원천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골키퍼도 그 정도는 골을 내주지 않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골키퍼 포지션은 하나뿐입니다. 솔직히 대표팀 레벨에서 주전과 후보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피드가 없거나 테크닉이 수준이 아니더라도 결국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올바른 골키퍼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는 골키퍼들이 어리기 때문에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어도 괜찮을까 생각한다. 라고 느낍니다. 젊은 골키퍼들이 경험을 쌓기를 바라는 것 같다. 다만 노자와는 21일에 손목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기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에카와도 올해로 30세가 되어 앞을 내다보면 시온을 계속 사용해 성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왜 마에카와를 불렀을까? 골키퍼의 책임이 완전 제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라크전 두 번째 실점 정도고 다른 것은 막을 수도 있는 슛. 그래서 솔직히 7개의 유효 슈팅으로 5골을 내주는 것은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한다. 전부는 아니라도 국가대표 골키퍼라면 절반 정도는 막아줬으면 좋겠다. 일본 대표는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즈키 씨가 정규 골키퍼가 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는 강한 팀을 상대로 0골 또는 1골로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스즈키 씨 실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스즈키 씨의 능력에 관해서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상대가 레벨이면 5점을 얻습니다. 흔히 일본 대표는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말을 하지만 스트라이커보다 세계 인류 골키퍼를 기르는 것이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를 제외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유효 슈팅이 몇 개에 불과했고 골키퍼 찬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브를 하지 못하고 골을 내준 것은 골키퍼의 문제 탓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계속 사용하는 모리아스 감독의 자질은 의심스럽다. 아시아에서 특별히 강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토너먼트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손흥민과 타레미의 슈팅을 막을 수 있을까? 최근 3경기에서 J리그에서 벨기에 중 세이브율이 가장 낮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모리아스 감독은 골키퍼가 제대로 경쟁하지 않으면 잠재력과 성장 면에서 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그가 벨기에에서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슈미트 다니엘이 계약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이유로 실력으로 빼앗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선수가 국가대표의 간판 골키퍼일까? 라고 강하게 의심한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